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심창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아직 블러 처리가 돼 있겠습니다만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아요. 어제 잠도 잘 못 잤어요. 내가 맨날 심창희 위원 오면 놀리고 왜 말을 못하냐, 선배가 나오면 허구 의원 오셨을 때도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역지사지라고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 마음 알겠죠. 예. 이 어려운 이 대선배님들이 오시면 항상 이게 입부터 이제 입수가 걸리는 거예요. 나 지금 입이 여기서 안 벌어져. 여기가 끝이야. 근데 또 작가님이 부담 주는 게, 원래 우리 작가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먼저 막 오늘은 독하게 하셔야 돼요, 세게 해서 한마디 안 했던 분인데 오늘 저한테 조용히 오더니 오늘 세게 하셔야 돼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창희 해설위원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오늘 정윤검 캐스터가 많이 까이는 모습을 낱낱이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나 궁금해 지금. 젠장. 그래서 제가 수창이 형이 이럴 줄 알고 이석재 PD를 또 한 번 앉아주시자 불렀습니다. 왜 오늘 이석재 PD가 왔느냐, 오늘의 게스트를 보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보다 야구서를 더 많이 알고 계신 두 분입니다. 흔히 말하길 야구겐 캐스터 양대 산맥이 존재합니다. 바로 한명재 캐스터 그리고 정우영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부터 불편해. 자, 일단 먼저 그 선후배 순으로 명재 선배님부터, 지금 선배님 하면 안 되잖아요. 한명재 캐스터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해. 명재형 이러면 돼. 너무 불편해. 부르는 것도 불편해. 예, 안녕하십니까. MBC 스포츠 플러스의 한명재입니다. 스토킹에 꼭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자, 다음 정우영 캐스터. 야구의 그 양대 인터넷 프로그램이죠. 야구에 산다 진행자이기도 한 다시 분소 도시 같은 거지. 경쟁 프로그램 야구에 산다의 진행자 정우영입니다. 예. 역시 유튜브답게 그 야구 캐스터가 아니라 야구에 산다 진행자라고 하셨는데, 그 저희 경쟁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듣기 어떠신가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너무 신기해. 왜요? 왜냐면 SBS하고 콜라보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좀 신기하고, 또 정영 캐스터님은 저는 야구장에서만 보고 항상 듣고 나가면 인사하고 했던 자리였는데, 이렇게 직접 뵈고 또 목소리까지 들으니 저는 기분 좋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다른 회사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아니, 왔는데 막 다 알고. 석재 선배가 네. 출연자에 대해서 좀 이래요? 신경 안 써요? 무슨 신경? 오늘 커피도 사주고 아니, 되게 신경 많이 그게- 쓰셨는데. 보통 이제 무슨 외부 출연을 하면 네. 오늘 뭐 몇 시까지 어디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그 안내를 해주잖아. 그거 하죠. 전혀 없어. 전혀 없어. 내일 4층까지 와. 4층 어디로 와라도 없어. 그냥 4층으로 와. 내가 이 회사 사람인지 아직도 알고 있나? 아니, 그러면 1층에서 픽업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 그냥 4층으로 와. 나 신분증 여기 없는데 지금. 아니 저기 뭐지? 신경을 써줄 거 그랬어. 왜요? 왜냐면은 네. 보통은 출연자 있으면 내가 막 연락하잖아요. 근데 네. 이 정우영 캐스터는 좀 후배 같다는 생각이 워낙 그 같이 한 세월이 길다 보니까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카톡을 계속 하는 거야. 언제까지 가면 돼요? 뭐 어제 돼 있나? 뭐 몇 층으로 가면 돼요? 짜증 나듯이 4층으로 와. 아니 차량 등록은 돼 있는 그리고 건가? 어제 막 그 뭐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게 뭐냐면, 뭐요? 어제 분장 같은 건 혹시 하나요? 그 질문이 왔더라고. 그것도 안내를 해줬어야 돼서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한다. 네. 그냥 와도 된다. 이거는 그냥 분장 안 하고. 저희도 분석 안 하죠. 그냥 편하게 하고 간다. 편하지 않게 오라 그럴 걸. 오늘 거지같이 아니, 개쎄한데. 아니, 섭외해놓고 그지같이 입고 왔다니요. 최첨단 하이 패션. 그래도 셔츠는 입고 올 줄 알았지. 이거. 최신 하이 패션. 근데 어쨌든 참 제가 스토킹 맡게 되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게스트 중에 맞아요. 이 한명재 정우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잘 될지 또 이렇게 섭외가. 네, 왜냐면은 이제 전직 아나운서들은 타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네. 현직 아나운서가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SBS 스포츠가 큰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박수. 진짜 SBS 스포츠 대인배. 대인. 특히 고위층 관계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대승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방송사가 그런 거잖아요. 경쟁자이자 동업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업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먼저 방송 시작 전에 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컨텐츠 만들게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SBS 고위층 관계자 여러분. 네. 저도 용범 이제 씨가 프리대고 SBS와 처음 보는 KBS 거구나.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맞네요. 불러주세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뭐 대본에는 없는 얘기지만 왜 이 둘을 스토킹을 맡으시면서부터 하고 싶으셨어요 게스트로? 선수들은 그 원 재료를 만들어주는 거라면 중계 방송은 사실은 상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막도 넣고 거기 커멘터리도 하고 시청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가장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야구 선수들보다도 더 많이 만나고 에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시작부터 중계 중에 싸우다 못해 그게 아니야. 나하고 아니게 싸우겠다는 거야. 뭐냐면, 뭐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 많이 알아보던데. 아유, 그러니까. 야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주간 야구를 좀 오래 했잖아요. 야구장에 어느 날 이제 그냥 갔는데 잠실이야. 잠실인데 어떤 분이 저를 너무 반갑게 오시면서 인사를 딱 하더니 아니 주간 야구 진행하시는 분이 왜 오늘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이런 아 캐스터인 걸 모르고. 캐스터인 걸 모르고. 얼굴이 안 나오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오늘 아마 자료화면으로 준비한 그 멘트들을 들으면 맞아 아마 맞아요. 진짜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자체를 야구장에 가서 봐도 재밌지만 또 이 명캐스터들의 이 샤우팅과 같이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PD가 아니라 야구팬 입장에서 제 가슴을 정말 들썩이게 했던 두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을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딱 모이게 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좋네요. 우리 정우영 캐스터랑은 또 제가 추억이 많거든요. 여기 몇 처음 년 말아요, 계신 진짜. 거예요? 여기에 제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어요. 예. 어쩐지 11년. 아까 다 인사하고 막 11년. 예. 11년.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이 교육 담당 사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잘 먹었지. 오늘 막 해야 되겠다. 저희가 한때는 또 MBC 스포츠 플러스 엠스풀에 몸담고 있었는데 지금 뭐 명재 선배는 엠스풀에 남아 있고 정영 선배는 지금 SBS에 이적하셨고 저는 이제 적이 없고 프리랜서가 돼 있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구독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명재 선배부터 한명재 캐스터부터 최근 근황. 프로야구 중계 방송 계속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스토킹 몇 번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네. 석재 선배 하시기 전에 근데 이제 그때는 비시즌이어서 주로 이제 농구 시즌이고 겨울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출연하기가 되게 민망했어요. 근황을 물어보면 오늘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했어 이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요새 야구 시즌이어서 이번 주 중에도 지방 갔다가 혹은 뭐 잠실 갔다가 주말에 또 오늘 좀 편하게 집에서 야구를 보려고 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유튜브 출연은 거의 안 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달 전에 우리 정용검 아나운서 은퇴 방송 봤습니다. 잠시 그 박지영 TV에 출연했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 그거는 사실 날 방송이니까 빼고 유튜브는 그럼 거의 처음이신 거네요. 정제되어 있지 않은 방송에 이적한 분이라. 근데 그때 섭외 받았을 때 혼자 나오라 그런 거였죠. 예. 그러기엔 좀 안 약했어요. 나가기를 예. 잘한 게 맞아요. 둘이 지금 같이 있으니까 센 거지 둘 다 혼자는 약해. 조회수가 안 나와. 맞아요. 근데 둘이 같이 부르는 것도 이게 맞아요, 걱정은 맞아요. 되더라니까. 진짜. 한명재 정우영이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거지. 그렇죠. 혼자는 약해. 맞아요. 안 불러요. 맞아요. 어쩐지. 걱정 많이 그러니까 했어요. 칭찬 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되게 이빨이구나. 걱정을 했어요. 나와서 재밌을 게 없는데 왜 스토킹을 쭉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불러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아까 저 심의원 처음에 위에서 보고 저도 이제 했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역대 최저 조회수 걱정된다고. 그럴 사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사실 저 그럴 그렇게 가능성이 좀 생각을 해서. 음. 네, 근데 또 은근히 또 그게 또 아닐 것도 같은 게 아주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결과가 조회수가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 왜냐면 제가 그 김민아 씨 진행하는 9시 티오프 네. 고덕호의 9시 티오프를 나갔거든요. 네. 물론 저만 나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제갈성렬이랑 같이 나갔어요. 예. 같이 나갔는데 그게 이제 역대 최고 시청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왔어? 0.3. 0.3. 골프잖아요. 골프. 0.29는 제강 성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뭐 하는데. 예.
정우영 캐스터의 최신 근황. 저 항상 야구 중계도 하고 저는 이제 야구 캐스터보다는 이제 저는 언제나 스포츠 캐스터 딱 그걸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원래 문어발을 좀 좋아해서 네. 올해부터 이제 골프 중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여자 골프 US 오픈, USG 그 4라운드까지 새벽에 시차에 맞춰서 살다가 곧바로 다음 날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경기 또 하느라 한국 시차로 돌아오고 이러느라고 좀 애를 먹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 같이 중계 방송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현장에서 SBS 이준혁 캐스터를 만났어요. 네. 만났더니 요새 뭐 방송 잘 안 보인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요새 정 부장님이 야구를 등한시셔서 야구 팬들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괜히 옮겼어요 우리 그러더라고요. 스포티비 때랑 스포티비 때랑 지금이랑 방송 분량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난주 검도하러 왔더라고요. 검도왕. 아마 이준영 얘기 편집될 것 같아요. 정우영 캐스터는 그럼 얼마 만에 엠스풀 들어오신 거예요? 1년에 2번은 왔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못 왔죠. 네. 근무는 여의도에서만 예, 저 여기 일산 여기는 스튜디오는 여기서는 처음일 거야. 예, 여기는 네. 근무는 안 했죠. 오랜만에 그럼 엠스풀 카메라와 스태프분들이 계신데 아까도 시작하기도 전에 정말 많이 인사하러 아, 오시더라고요. 너무 다들 아는 분들이니까 사실 예. 여기 분장 팀장님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분장 우리 안 팀장님도 안 바뀌고 계시니까 좋네 가족적인 분. 분장도 안 하는데 거기 앞서서 저희가 소개를 드릴 때 캐스터계의 양대 산맥 네. 두 분 이 소개 멘트는 마음에 드시죠? 아니요, 저는 부담. 진짜요? 예.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야구 전문 캐스터라는 호칭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스포츠 캐스터고 예, 야구 캐스터는 뭐 그냥 원탑 하시면 되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냥 전 스포츠 캐스터. 예. 아니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덕담하고 이러니까 내 기획 의도랑 안 맞아. 저는 그냥 그 야구 캐스터 원탑 하시면 돼요. 저는 원탑 스포츠 캐스터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아 그거다.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이 되는 거다. 결국 난 이런 게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우리가 양대 산맥이 아니면 한명재 캐스터는 누구를 껴넣으실 수 있어요? 저는 KBSN 권성욱 캐스터. FM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중계 느낌이 있어요. 그 예전 라디오 중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캐스터가 사실은 흔치 않거든요. 저희는 사실 이제 거의 다 TV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 성경 같은 경우 라디오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그 정통파의 어떤 강점이 아직 남아있는 캐스터죠. 그러면 두 분은 팬들한테 딱 어찌 보면은 개인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워딩이란 게 있잖아요. 어떤 캐스터로 불리고픈 수식어 이런 게 있나요? 좀 그래요. 최고의 스포츠 캐스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겠죠. 그럼 아니니까. 나 가운데 왜 안 찍은 거야 도대체? 아니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해야 돼요. 한명재 캐스터는요? 저는 좀 친근하고 좀 편안하고 친구 같은 캐스터.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죠. 아니야. 되게 불편해. 저는 명재 선배 중계 들을 때 항상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슴을 울린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예, 그런 표현 딱 맞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후배 캐스터들한테 준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 맞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많이들 이 멘트 이런 샤우팅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정용근 캐스터가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저랑 그때 고양 원더스 게임을 나갔어. 그때 야구 중계 처음이었을 거야. 갔는데 멘트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깎여 맞은 타구가 내 알을 건넌다. 그렇지. 한명재 캐스터가 깎여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정우영 캐스터가 자 이 타구는 내 알을 건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갑자기 딱 하는데 깎여 맞은 타구가 내 알을 건넙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가 내가 막히다 믹스가. 공부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페이징으로 용검아 네 멘트를 해.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도 이 두 사람의 멘트를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명재 선배가 후배 캐스터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의 야구 중계 방송에 어조를 만든 아 맞죠. 그거는 맞아요, 뭐 맞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보다 저도 사실 많이 따라 한 거고 어조 같은 부분은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용검이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너는 톤이 너무 달라서 명재 선배 어조를 따라가면 안 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더라고. 끝까지 따라가서 성공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다 저 따라하잖아요. 지금 막 연락 와요. 너 프로야구 중계하고 있냐고. 저 아니라고. 네 맞아요. 요즘 진짜 용검이 따라하는 캐스터들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지금. 네, 용검 따라하는 캐스터 많죠. 아니 오늘 불편하다고 나 나와달라 그러더니 불편한 거 맞아요? 이게 풀이가 되니까 조금 편하긴 하네요. 아 근데 뭐 정우영 캐스터 그렇게 얘기해서 고맙긴 한데 사실 저는 사실 제 위로 또 우리 송인득 선배가 계셨기 때문에 이제 송인득 선배 그 중계를 보면서 자라서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저는 그 송인득 선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송인득 선배 보고 배우고 우리 정우영 캐스터는 절 보고 배우고 정은공 캐스터도 또 보고 배우고 이런 부분이 대를 물러서 계속 그 캐스터계의 전통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그때가 이제 2003년 아마 4년 초일 거예요. 근데 송인득 선배님이 이제 함께 중계를 하셨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오셨죠. 예, 근데 이제 명재 선배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계신데 그 송인득 국장님이 오셔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셨어. 그래서 명재 선배 이렇게 딱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요즘 잘 보고 있어. 야 어깨 힘 좀 빼야겠더라. 근데 아 명재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유일한 인물이 송인득 선배님이 와 최고다. 저 인득 선배한테 술 좋아하시잖아요. 술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봉인이 해제되는 매단되는 양반이 있어요. 제가 특히 아나운서 선배들한테 좀 약한데 송인득 선배 그걸 아세요. 몇 번 끌려가갖고 술 먹는데 술 드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톤 낮춰라. 너 그렇게 방송에서는 오래 못한다.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거는 내가 동의 못하겠고 톤이 나는 한명재 캐스터 톤이 좋으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한명재 캐스터가 술이 조금 약해요. 근데 술자리에 끝까지는 또 있으려 그래. 그래서 직업병이 하나 있어. 항상 먼저 이렇게 취해가지고 잠이 드는데 자면서도 리액션을 해. 이거 그게 뭐냐면은 막 얘기하잖아 술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딱 보고 있으면은 맨날 이렇게 얼굴 빨개져갖고 이렇게 졸다가 그 멘트가 끝나면 귀신같이 요즘에 이거 안 하세요? 이거 그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하세요? 이러시다 딱 이러시는데. 야, 그래서 내가 야 캐스트로서 진짜 장인정신이 있구나.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는 세 분 모시고 하니까 되게 피곤하네요. 나는 나 지금 3번 했어 카메라. 난 간중 모드. 형 신기해. 질문 3개 했는데 지금 내가 시간 얼마 지났는데 질문 3개 했는데 40분 지났어. 아직도 오프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정호영 캐스터는 이제 군소 채널 유튜브를 하시다가 야구 대형 유튜브에 아니 군소 채널 스부 스포츠 가입자가 지금 몇 만이야? 그게 50만만. 아이, 스토킹은 단독으로 지금 20만 돌파했어요. 21만으로 넣어줘야 될 게 20만 돌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역할을 저 심수창 의원이 한 것 같고. 전 여기서 웃음 팔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크니 또 역할이. 제가 궁금한 건데 타사 이제 해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토킹이라는 채널이 딱 나왔을 때 초창기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재밌다. 이것이 미래다. 궁금했어요. 뭐 다른 채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스토킹이라는 걸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까 처음에? 우리 해설위원 분들도 이렇게 따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만들고 싶어 하고 근데 모두에게 재주는 다 다르니까 조금 좀 이 역할은 또 심수창 의원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심수창 위원이 아니면 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야구 이제 중계를 처음 해봤잖아요. 네. 처음에 하는데 이 캐스터분께서 준비를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짧은 순간 안에 이걸 표현해내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게 그때 알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한 경기를 딱 중계를 했는데요. 내일은 난 죽어도 못할 것 같아. 진이 빠져가지고요. 진짜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근데 매번 지방 다니시고 왔다 갔다 매일 하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 명재 선배랑 같이 중계 방송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진짜 감탄을 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진짜 그런 거 네. 같아요. 진짜 옆에서. 근데 그렇게 진심을 드러내는 게 더 저는 보기 좋던데. 가장 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심수창 해설위원잖아요. 선수 때 기록들 2016년, 2014년 이런 기록들 보면서 신기한. 근데 다 캐스터들 다 그렇게. 그거를 제가 선수 때 플레이했던 거 뭐 행동 하나 하나를 다 입력을 글러브 올리면 커브 네. 변화구. 와 그래서 아니 그러니 심 의원님이 18연패를 안 하냐고. 스포캐스터한테도 그 버릇을 잡혔는데 글로브 올리면 커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전력 분석팀인가? 18연패를 할 수밖에
나저 12년 때문에 나 혼났잖아. 심지어 연패 끄는 경기를 아마 내가 중계했을 거야. 양상문 네, 중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이거 미션을 울려라잖아. 이런. 그죠. 근데 진짜 몰랐어요. 울 듯 말 듯 하다가 안 우는 거야. 그래서 접었거든. 끝나고 나서 엄청 혼났어 나. 진짜 못 올렸다고. 야 거기서 네가 말을 걸면 어떡하냐 이러고 엄청 혼났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다. 그때 거의 다 울었어. 거의 다 눈물 글썽글썽 하는데 야 이걸 놔둬야 되나 아니면 좀 울려야 돼.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저 진짜 터질 뻔했어요. 눈물이. 예, 지금 눈물 때문에 예, 말을 채 잊지 못하는 심수창 선수인데요. 그렇게 이제 이적을 해서 넥센에서 두 번째 등판 만에 승리 투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참 심수창 선수 참 본인으로서도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또 이겨냈기 때문에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수창 선수 다시 한번 정말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내가 못한 거지. 보면 그 심수창 18연패하고 제로킥은 다 연관이 돼 있어. 와, 저 소름 끼쳐요 지금. 와, 맞다.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웃음거리가 아니라 맞아. 그러니까 감독들이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투구 내용이 좋지 않으면 18연패를 할 수가 없잖아. 3년 계속- 패스면 뺐을 거예요. 계속 지면은 빼지. 근데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진 경기도 있겠지만 또 그게 아니니까 인정을 자꾸 하니까. 계속 선발로 등판을 시키는 거죠. 지금 최근에 장시환이 제 기록을 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무리로 돌리는 바람에 지금. 그 보통 다른 해설위원분들이나 또 인스타에도 스토킹 나간다고 남기셨잖아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SBS 스포츠 관계자라든지. 오 진짜요? 재밌게 하고 와 막 조회수 얼마나 할까 이런 얘기도 아예 그런 안 얘기 해요? 아예 안 해요. 어. 워낙에 뭐 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야구에 산다면 그렇지 않을까. 그 프로그램 홍보 한번 하세요. 야구에 산다 담당자한테 영상 편지. 홍보 한번 하세요. 갑자기 야구에 산다 프로그램. 아니 우리도 아니. 저기 SBS에서도 홍보가 필요 허락을 없는 해줬 프로니까. 허락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보답을 해야지. 아니 괜찮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마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실게요. 야구에 산다 물음표. 자 저희 힘을 보여줍시다. 근데 이거 나가면 분명 여기 팬들이 거기 가서 가서 댓글 맞아요. 달고 같이 잘 돼야 돼요. 그럼요. 같이 잘 여러분 돼야 돼요. 와주세요 꼭. 이 스토킹과는 굉장히 또 다른 형식이니까요. 예. 근데 오늘 진짜 열심히 해주시니까 엄청 텐션 높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구에 산다에서도 이렇게 텐션 높여서 하세요? 예, 열심히 해요. 엄청 지쳐 보이던데. 찌들어 있던데. 아니 월요일이 월요일에 그 찍으시는구나. 월요일인데 이게 그 또 이제 그 저도 이제 회사에서 뭐 보직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 일을 한 3-4시간 동안 막 몰아서 보고 그리고 이제 목동 이동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좀 지쳐 보이긴 하는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월급쟁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돈이 안 되잖아. 야구에 산다는. 만 원인데 근데 스토킹은 돈을 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명재, 정우영 중에 누가 텐션이 높아? 난 받은 만큼만 할 거야. 선생님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난 받은 만큼만 할 거야. 다 내교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갑자기 킹 받네. 바로 이제 저희 독한 프로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보셨다고 하니까 독한 프로필 다 알고 계시네요. 예. 아, 궁금하다. 오늘은 특별하게 후토크를 가지 않고 독한 프로필 2개를 연달아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명재 캐스터부터 하겠습니다. 한명재 1972년 1월 12일생 맞습니까? 네. 캐스터 경력 25년차, KBO 중계 16년차 한명재의 어린 시절은 야구, 농구, 축구, 배구 할 것 없이 스포츠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한대회 3런을 본 뒤 야구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1995년 미국 교환학생 당시 NBA를 본 뒤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이후 1997년 한국 스포츠 TV에 입사, 김성주, 임용수, 조민호 등의 캐스터들과 함께 중계에 투입됐습니다. 워낙 쟁쟁한 동기들이 중계를 맡고 있었기에 25살 한명재는 그 팀에서 살아남기도 바쁜 시절이었죠. 스케이트보드를 첫 중계로 시작한 뒤 철인 3종, 테니스, 당구, 프로레슬링, NFL, 필드하키를 거쳐 브라질 축구 프로리그를 맡으며 드디어 일선발이되나 싶었는데 IMF가 대한민국을 덮치며 한명재 캐스터 역시 이직을 하게 됩니다. SBS 스포츠 채널, 경인방송, MBC, ESPN까지 이직을 거쳐 자리 잡게 된 한명재 캐스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야구 중계를 맡으며 그의 목소리를 알리게 됩니다. 원뜨리, 보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이타구가 담장 쪽 등의 어록을 남기며 야구 팬들의 귓가에 강렬하게 슬라이딩, 극적인 순간 터지는 샤우팅과 심장을 두들기는 감성 멘트로 사이클링 히트급의 감독을 안겨주며 KBO 대표 캐스터로 자리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러나 편파와 사단, 말실수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이제는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쉽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가님, 제 의견과 상관없습니다. 20대 젊은 캐스터로 시작해 이제는 50대 엠스풀 부국장 꼰대가 된 한명재. 이거 다 독한 프로필 쓰려고 쥐어짜낸 거 아시죠? KBO 멘트장인 한명재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석계 선배로 그 바뀐 이후에 저한테도 대본을 미리 안 보내주거든요. 저도 이거 미리 안 읽고 왔는데 작가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지는 알아야지 이따가 해코지라죠. 와. 어떠셨어요 독한 프로필? 별로 안 독한데. 진짜요? 뭐 이 정도는 예상하고 왔습니다. 한명재 캐스터께 안 셌다고 하셨는데 정훈 캐스터는 어떨지 타사 캐스터를 어떻게 모셨을지 작가님 이야기 아주 한번. 독하게. 네. 정우영 1975년 11월 8일생 맞습니까? 예. 권투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실내체육관에 다니고 고교야구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따라 동대문 야구장에 다녔던 소년 정우영. 소년 정우영의 어린 시절 꿈은 작가와 가수였는데요. 학생 시절 록에 빠져들어 밴드 활동에 매진했을 만큼 그 열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연한 계기를 통해 29살이 되던 해 MBC ESPN에 입사하게 됩니다. 엠스폴 생활 10년 동안 덕클락 비판 사건, 중계 중 해설위원과 말다툼, 심판 디스 발언, 여자 아나운서 의상 디스 등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며 이슈를 몰고 다녔던 정우영. 멘트 하나하나 화제를 일으키며 관종으로 불린 그는 2013년 겨울 또 하나의 빅뉴스를 야구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승철 위원, 김민아 아나운서와 함께 SBS 스포츠로 전격 이적한 것인데요. 공교롭게 SBS 스포츠 소속의 배지연 아나운서가 엠스폴로 옮기며 초대형 빅딜이 성사되기도 했죠. 투투피치, 담장 밖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야수 정지 등의 어록과 함께 다양한 홈런콜을 선보이며 야구계에 묵직한 존재감을 장식했던 정우영. 이직 후 야구는 물론이고 월드컵, 올림픽을 넘나들며 전천 스포츠캐스터로 떠올랐는데요. SBS 스포츠에서도 골 샤우팅 논란, 편파 중계 관련 부적절한 해명 등 구설수에 오르며 SNS에 열심히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팬과 안지를 풀고 다니는 크보 원타 캐스터, 목소리와 멘트로 감동을 전하는 남자 정우영의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세하시네. 거봐, 난 역시- 상대적으로 순한 역시 타사는 작가님 잘하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되게 센데요. 칭찬이 마지막 한 줄이잖아요. 좋은 얘기가 공식 질문을 오늘은 조금 바꾸겠습니다. 야구를 왜 시작하게 됐냐가 아니라 어쩌다 왜 캐스터를 꿈꾸게 되셨고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먼저 한명재 캐스터부터 여쭤볼게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냥 언젠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것도 운동을 잘 못해서긴 한데 심판 보고 그리고 뛴 거보단 좀 앉아서 네. 경기를 보던 경우가 많아서 뭐 그러면서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그럼 심판 보시고 그러면서 막 룰도 궁금해서 그런 것도 찾아보고 있고. 막 하시긴 뭐- 하셨겠네요. 옛날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한번 그 심판 퇴장 당한 적이 있어요. 반대항 경기 심판을 봤는데 심판을 퇴장시켜. 심판을 퇴장시켰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쪽에 야, 이거 아웃이다 그러더니 아니라는 거야. 막 싸워. 야 너 나가래. 심판 퇴장 당한 적이 있어요. 그걸 그 어릴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싸우다가 이기는 쪽이 그럼요.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우영 캐스터는 그럼 캐스터를 왜 뭐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에요 다. 아. 인생 흘러가는 방향이 어쩌다 보니인 것 같고 저는 사실 하려고 했던 일이 명확하게 있는데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 일이 좀 불발이 됐어요. 원래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목장하고 관련된 일을 하려고 저는 하고 있었던 상황에 그 어렸을 때요? 네, 대학생 때, 대학생 대학교 때?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주도의 목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일을 저희 작은 형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되게 유복하셨네요. 아니요. 그게 뭐 집안일이 아니라 네. 집안일이 아니라 다른 쪽에. 어. 근데 이제 그게 갈 곳이 없어지니까 이제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네.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그래서 뭘 하지라고 열심히 뭐 찾다가 스포츠 캐스터가 됐어요. 두 분은 그러면 스포츠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셨었나요? 제가 1975년생인데 네. 1975년생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82년이잖아요. 요때 대부분의 우리나라 현재 지금 4대 프로 스포츠가 다 이때 요 시기에 다 시작이 됐어요. 전보대잔치 그리고 백구회 대제전, 프로야구가 82년 그리고 83년에 슈퍼리그. 슈퍼리그, K리그가 그 전에 슈퍼리그 이 4대 프로 스포츠가 생긴 게 제가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할 때쯤 그때쯤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에 대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던 그때가 이제 그 뉴델리 아시안 게임 뭐 이런 82년. 네, 82년. 기억력 진짜. 82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토끼띠 그리고 용띠, 호랑이띠 그리고 뭐 선배님 그 나이 때는 저보다 조금 더 이제 한 두세 살 더 많으시니까 그 시기면은 이게 스포츠라는 걸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에 태어난 게 그냥 복이었던 것 같아요. 3S 정책의 희생양.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한명재 캐스터도 그러면 이런 이유로 스포츠에 관심이 저희 갈 수밖에- 때 스포츠 키드가 아니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저 석재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뭐 아침에 학교 갈 때 다 저 야구 잠바 입고 학교 가고 가서 애들하고 뭐 선수 타율 얘기하고 투수 누구 잘 그러니까 던진다 다 이제 따라. 우리 때는 그거지.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 봤던 그런 명승부 이런 거는 이제 평생 안 잊혀지는 것 같아. 오카야마라는 일본의 2m 20이 넘는 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우리 박종천이라는 194짜리 센터가 진짜 꽁꽁 묶으면서 사실은 이겼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전보 시리즈 백구의 대전 얘기했지만 그 현대 삼성 막 그 전보 시리즈 결승전이나 그런 경기를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심창희 해설위원은 지금 한 얘기 이해되세요? 82년도면 내가 2살 때인데 기억이 안 나. 저는 백구 뭐요? 백구 백구의 네, 대전이 네. 지금 백구의 대전은 아예 처음 지금 들어요. 코보의 코보의 첫 출발이 백구의 대전이고 지금 KBL의 출발이 전보 시리즈. 전보 시리즈. 전보 시리즈는 들어봤는데 백구의 대제전은 아예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아까 그 한일 야구 그 세계 선수권 아, 세계 대회의 선수권 결승전은 정말 그게 우리 세대를 지배했던 경기예요. 그게 몇 경기가. 년도쯤이에요? 82년. 잠실에서. 그때 그러면 난 세포도 아니었는데. 그 대회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 대회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프로에 못 들어왔어요. 그거 뛰고 들어오느라고. 아마에서 돈을 줬어.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김재박, 있었어요. 이해창 막 네, 이런 네. 선수들이 83년에 83년에 들어오고 83년에 왔어. 83년에. 고 장효조 레전드님께서 그때 이제 입단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모든 기록이 고 장효조님께서 신인왕이 될 만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못 받았게요? 몰라요. 궁금해. 기록이 신인답지 않아서 신인왕 안 준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뭐 첫 해가 뭐 거의 뭐 그죠. 어마어마한 선수였으니까. 진짜 야구를 야구의 역사를 진짜 그냥 좋아하실 다 수밖에 알고 계시. 없었겠네. 저희 또래가 그 경기를 못 봤다 그러면 간첩이에요, 진짜. 맞아요. 네. 간첩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김용 캐스터 지금 이제 자꾸 하셨지만 MBC 김용 캐스터의 그 저 한대와의 3런 홈런 이거를 기억 못하는 저희 또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쳤습니다. 네. 이걸로 시작해갖고. 네. 거기 해설하신 분이 총재님. 2대2 동점 역전의 기회입니다. 한국팀 쳤습니다. 짜투! 홈런입니다. 네, 홈런이에요. 질문 하나에 30분이 날아갔어요. 정우영 캐스터는 첫 그 야구 캐스터로서 중계를 하셨던 그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누구랑 하셨는지 어떤 네, 경기였는지? 저 송재우 위원이었고 네. 2004년에 그게 내셔널리그 개막전이었어. 신시내티 경기였어. 상대 팀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감정이나 이런 게 생각나세요? 방송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다. 네. 네,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고 근데 시간이 되더라고. 네,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선배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배정이 돼 있으면은 그 시간에 죽었다 깨도 스튜디오에 앉아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피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었네요. 끝나고 나서는 소회가 어떠셨어요? 나 안 되겠구나. 진짜 떨렸을 것 같아. 안 되겠구나. 야구 어렵다. 이게 보는 거랑 내가 말하는 거랑 너무 달라서 진짜 힘들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한명재 캐스터는 첫 중계 기억나요? 야구 중에 저는 아마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97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97년 가을에? 네, 축계 대회인가 뭐를 나갔는데 첫 게임은 제가 중계를 못 하고 저희 선배께서 중계를 하시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그 뉴욕 매치 바비 발렌타인이 허재영을 보겠다고 온 거예요. 인하대 경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따라 나갔는데 가서 발렌타인을 인터뷰를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뭐 우리 마이크나 이런 건 없이 그냥 그래서 취재를 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재해서 가져다 줬는데 우리 선배께서 그냥 딱 중계를 잘 말아서 주셨죠. 그 다음 게임이 제 중계였는데 말하고 드신 거예요? 주신 거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말아먹었다고?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지금 생존에 계시다. 그럼 농구, 축구, 배구 다 해보셨잖아요. 예. 어느 게 가장 어려워요? 축구 같은 경우는 이름도 막 외국 선수들 길고 하니까 패스하면은 막 맞아. 저는 전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래도 한 3년 축구 중계했잖아요. 그 외국 선수들 보면 머리 민 선수들 있잖아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머리 민 사람이 한두 명이고 왼쪽에 한 명만 있으면 좋아. 근데 왼쪽 윙어랑 왼쪽 풀백이 둘 다 머리 밀잖아요. 너무 열받아. 그거 기억 안 나요 그거? 임주환 캐스터냐. 임주환 캐스터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카를로스랑 호나우두가 같이 뛸 때야. 둘 다 머리 밀었잖아요. 카를로스가 왼쪽 풀백이고 호나우두가 여기 최전방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를 하는 거야. 근데 카를로스를 이미 호나우두로 콜을 하셨어. 여기까지 왔어요. 자, 호나우두. 그러다 센터링 그런데 호나우두 골 이렇게 나온 거지. 여태까지 모은 게 호나우두인데 또 호나우두가 골을 넣으니까 호나우두 센터링 헤딩 골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딱 끝나고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전설이죠. 큐시트 집어던지면서 아니 두 새끼 중에 한 새끼는 머리 길러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헷갈릴 것 같아. 축구는 그리고 선수들이 되게 작게 잡히잖아요. 근데 축구 중계 정말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려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중계를 좀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축구 잘 한다? 네, 조금 한다. 난 축구 중계 괜찮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SBS 스포츠로 넘어왔는데 월드컵 중계 방송을 하게 됐어요. 하게 돼서 그 전 시즌부터 이제 EPL 중계 방송을 다시 들어가는데 다들 나한테 PD부터 시작해가지고 톤을 계속 올려달라는 거야. 이쪽은 성재가 톤을 다 높여놓은 거야. 그렇지. 그 문성이 형이랑 원래 저 엠스플에서 중계 방송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박문성 기자가 그 엠스폴 쪽에서 SBS 스포츠로 먼저 이렇게 왔는데 문성이 형이랑 정말 오랜만에 중계 방송을 하는데 문성이 형 톤이 너무 높아. 그리고 장지현 기자도 오랜만에 만나서 중계하는데 장 기자도 톤이 갑자기 와 이렇게 돼 있어. 야 이게 내가 다시 발 딛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와중에 30초 볼 샤우팅으로 잘렸죠. 아니 저도 축구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게 농구는 빠르잖아요. 야구는 농구보다 느리고. 근데 축구가 이게 되게 템포가 애매한 템포예요. 그래서 캐스터가 정말 경력이 많지 않으면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는 종목이 축구 같아요. 어려워요. 네, 축구 중계 그래서 어려운 거. 그렇게 보면 야구가 좀 낫겠네. 한 사람을 계속 야구 포커스해서 어려워요. 야구 중계 이런 야구는 또 어려운 이유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스포츠 캐스터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중계가 다 어렵다 그래. 다 어려워요. 그게 이제 거기에 베이스는 뭐냐면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쉬운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엠스풀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회사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회사 다니셨던 거예요? 맨 처음에 입사한 거 그냥 아예 내가 대학교를 전공. 졸업하고 처음에는 뭐 방송사가 아닌 다른 일반 회사를 갔었는데 제가 방송사로 이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저희 부장이 저 붙들고 한 2시간 동안 네가 제정신이야. 우리 회사 창사 이래 너 같은 놈은 없었다. 좋은 회사였나 보네요, 진짜. 네, 지금도 굴지의 회사여서 네, 거기 나올 때 거기 저희 국장이 굉장히 저한테 너 잘 되나 내가 두고 볼 거다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전화 거세요. 잘 됐다고. 아마 그분이 잘 됐지롱. 엄청 유명해졌지롱. 그때 월급에 그러니까 초봉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절반 정도 깎여서 가요. 그렇지. 방송사로 네. 그게 한국 스포츠 TV 네. 케이블 처음 이제 어려웠거든요. 만들어지고 이제 스포츠 채널 하나 있었거든. 그죠, 그때는. 그죠. 한국 스포츠 TV를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열악했지 그때는. 그때 저희 초봉이 86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러면 열악했지. 왜 옮기셨어요? 그렇게 돈이 깎여.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방송이지 일반 그냥 회사가 아니어서. 동기신 조민호 부장도 그 똑같이. 원래 그 교직 네. 교편을 잡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방송 시작하셨어요. MBC 아카데미 동기 아니세요? 네, 저랑 MBC 아카데미 같이 다녔죠. 얼마 전에 25주년 골프를 함께 치셨어요. 아니 MBC 아카데미 몇 개예요? 저 10기요. 아 내가 5기인데. MBC 아카데미 몇 개예요? 몇 개였더라? 23개였나? 아, 정원 캐스터도 MBC 아카데미. MBC 아카데미. 와, 다. MBC 아카데미가 스포츠캐스터 약간 스포츠 쪽에 산실이었는데. MBC 아카데미. 예.
그리고 이 동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동기 질문은 저희가 이석재 PD한테 넘기겠습니다. 동기 관련 질문은 아 이거 이게 좀 센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저 잠깐 쉴게요. 내가 못 넘사벽. 물어볼 질문들이 있어. 초보 캐스터 한명재가 본 동기들은 어떤지. 어우, 네. 당연히 초보일 수밖에 없던 게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한 거고 저희 동기 중에 이제 저 김성주와 임용수 캐스터는 이미 이제 그 다른 방송이지만 그 KTV 국정방송에 방송을 하고 있었고 예, 조민호 캐스터는 원체 그 사석에서도 입담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아유 입담 좋아요. 그리고 일단 저 김포 통진 그쪽 출신인데 어렸을 때 축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매년 네. 국제대회 나가셔. 무슨 그 조기 축구 국제대회 있어. 아 조기 축구가 국제대회가 있어요? 국제대회 있어. 그럼. 10월 FC 난리야, 국제대회 거기. 진짜? 매번 가셔서 우승하시고 오셔. 그럼. 아직도 그렇게 잘하세요? 아우 그럼.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실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될까 스포츠캐스터가 될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완전 초보였죠. 예.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넘사벽 동기들 때문인지 당시 한명재 캐스터가 쌍꺼풀 수술까지 하고 나타났다는 게 외모로 승부하려고 그랬나? 처음 알았어요. 네, 그것도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쌍꺼풀 수술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이건 한번 이제 풀려서, 다시 짚고? 근데 이게 제가 원래 눈이 별로 안 좋은데 그게 언제냐면 김성주가 MBC를 딱 가고 저희가 2명인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김성주 캐스터가 빠지고 이미 김성주가 그러니까 빠지고 외모로 승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구나. 임용수, 조민호, 한명재니까. 빠지고 김성주가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못 하는데. 제가 왜 질문 넘겼는지 알겠죠? 자 이제 제가 MC 볼게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옛날 얘긴데. 저희 스토킹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정우영 캐스터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전인권, 퀸 등의 로그망에 빠졌고 밴드까지 결정하셨는데 음악을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 때예요. 누가 밴드를 했다고 오더라고. 밴드를 했다고 그 이등병으로 왔어요. 이등병으로 와서 상병이니까 저 그 이등병 분한테 그 나보다 한 나이가 한 3-4살 많으셔. 3-4살 뭐 더 많았을 거야. 아무튼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기 앉아 있는데 밴드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야 너 이거 노래 해봐. 그리고 딱 그 네모반마다 통기타 있잖아요. 통기타를 쥐어줬어. 그거 가지고 딱 처음에 군대 네모반에 있는 통기타를 딱 들고 처음에 한 게 뭐게? 모르죠. 튜닝했어. 와, 깜짝 놀랐어. 와, 난뭐 쉬지건 막 이런 거. 깜짝 놀라. 튜닝을 하더라. 띵띵띵띵. 그래서 그걸 튜닝. 본 상병 정우영이 뭐라 그랬겠어. 야 너 미쳤어? 거기 그걸로 튜닝하고 있어. 그냥 노래해. 이런 거야. 거기서 노래를 딱 시작을 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멀어지는 것을 너도 느낄 수가 있지. 이걸 딱 했는데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를 느낀 거야. 그분이 할리퀸이란 밴드의 보컬 기억난다. 권태욱 님이셨지. 널 잊지 못할 거야와 뭐 이 세상 하나뿐인 나의 전부야. 뭐 아무튼 록발라드 되게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나 그 노래 아는 것 같아요. 세상 하나뿐인 하나뿐인 그 노래. 나의 전부여. 이거 이 노래요? 네. 유명한 노래죠. 그 보컬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때 딱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 좀 슬픈 이야기는 그 권태웅님과 좀 건너 이렇게 연락이 닿았어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 추억이 별로 안 좋았나 봐. 제가 군대 때 얼마나 하신 거예요? 군대에서 그 상병 정우영의 기억이 너무 안 좋았구나.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얼마나 갈궜으면. 그러니까 갈구진 않았어요. 원래 너무 슬퍼요. 군대 고참들은 자기는 안 갈궜다고 다 얘기합니다. 지금도 노래 잘을 하시죠? 아니요 노래 못해요. 지금 근데 목소리 샤우팅 아니, 하시고 그게 성량이 장난 아니죠. 그게 음역대가 낮게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 올라가 이제. 아예. 방송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잘 안 올라가요. 우영 선배가 샤우팅을 이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때 그 노래방에서 높은 노래 고음까지 얼마나 올라가냐 이런 것도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너 높이 올라가네, 너 잘 연마하면 되겠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이랬는데 이제 저도 옛날에 부르던 노래가 안 돼요. 안 돼. 안 진짜. 돼요.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지금 이 야구 중계할 때 평상시에 하던 톤이 고정이 돼서 그런지 안 올라가지고. 그래서 요새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제 목소리로 재수없다 그래요. 진짜 맞다. 근데 이게 원래 스포츠 캐스터들을 이렇게
뽑고 키우고 할 때 이런 중점의 캐스터들을 많이 뽑거든요. 이제 정우영, 또 정병문. 맞아요. 그게 완전히 그 스포츠 캐스터의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명재 캐스터도 살짝 높아요. 네. 근데 정영건 캐스터 같이 이런 스포츠 캐스터 계에서는 완전히 날라리 같은 그런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성공한 게 되게 드문 케이스야, 사실은.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오디오를 들어야 되잖아요. 스포츠 캐스터는 3시간 거의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안정된 톤이 듣기가 편하다 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되게 그래서 아니 황급하게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너무. 아니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진짜로 제가 얼굴로 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목소리 톤이라든지 스포츠를 잘 모르는 애였는데 진짜 저는 그래서 외모로 됐다니까요. 저는 사실 MBC, ESPN 시절을 몰라요. 왜냐면 저는 MBC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고 들어갔기 때문에 입사 당시 그리고 MBC, ESPN을 이제 추억해보자면 어떤 회사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는 저희 사무실이 반지하, 그러니까 지하 1층 식당이었거든요. 딱 내려가자마자 그 식당 건물에 맨머리가 죽어 있는 걸 딱 보면서 아, 내 인생은 저렇게 꼬이나 보다. 아 원래 ESPN이 지하 1층에 지하, 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거길 다 비워야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 우리가 가려고 계약한 데가 이제 그 동서라는 회사가 청산팀이 있어. 부동원 하면 청산팀은 끝까지 남거든. 그러니까 청산팀이 거기서 청산은 절차를 밟고 있어갖고 우리가 이제 반지하, 그러니까 지하지,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그래서 장마철 이럴 때 나면 막 엄청 냄새나고 곰팡이 냄새나고 막 그러던 때 있었죠. 추억이 방울방울하네. 저는 다행히 그때는 아니었고. 그래도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있어요. 지상파야. 4층. 지상파고 난 지하파고. 4층에 우영이는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 딱 입사해서 왔는데 우리 이제 지금 신승대 캐스터 네. 그리고 이제 임주환 선배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의 방송을 그때 메이저리그를 하고 아마야구까지 해서 정말 캐스터가 모자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매일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굉장히 뭐 PD들도 그렇고 아나운서들도 고생 굉장히 많이 했죠. 아나운서를 뽑아야 된다. 네. 도저히 나 하나 갖고는 안 된다. 뭐 임주환 캐스터 계시긴 하지만 또 이제 다른 중계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뽑은 친구가 지금 KBS에 있는 이광용. 이광용 캐스터. 맞아. 그 동기가 누구냐면 이광용하고 이정민. 네. 아 여자 예, 아나운서 이정. 광용이가 1년 만에 KBS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광용 대신 뽑은 게 정우영이었죠. 그 신입으로 입사하실 때 어떻게 면접 보시고 개인기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네. 궁금하다. 그럼 직접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동의근이 퇴화가 안 됐어요. 이게 좀 다른 사람보다 크게 움직여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날개처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소개가 재밌어야 되잖아. 그죠. 자기 소개 재밌게 하자. 그래서 이게 만든 거고. 그리고 또 그 지금도 뭐 다양한 종목 중계 스포츠 채널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그 ESPN이라는 걸 달면서 계약한 것 때문에 정말 특이한 종목들 중계가 많았다고 알죠. 청도 소싸움도 해봤어. 전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중계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청도 소싸움이요? 왜요? 청도수 싸움 했었지. 너무 재밌었어. 그 K1 중계 방송을 그때 이제 하고 있던 때인데. 근데 소싸움도 격투기라고 정우영을 시킨 거야. 원래 이제 임주환 캐스터님이 하시던 건데 그게 이제 추석 특집이야. 추석 특집인데 이제 임주환 이사님이 이제 그걸 안 하실 때 제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처음 들어갔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청도 소싸움 리그까지 생겼어. 리그까지 생겨서 소싸움이 리그가 있었어요? 그럼 청도에서 잘 나갔다니까. 근데 이게 정말 저한테 많은 걸 줬어요.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정말 집중해야 돼. 왜냐하면 이 소를 구분을 해야 돼. 눈을 보고. 이게 표시를 해놔요. 처음에는 뭐 스프레이도 뿌려, 막 파란색 뿌리고. 근데 이게 누렁이 막 써놓지. 보통 한 30분, 40분이 지나면 이게 땀 때문에 다 지워져. 그리고 우리가 보는 소싸움은 그게 편집된 거예요. 보통 소끼리 붙으면 1시간 걸려. 최소 30분에서 그렇게 1시간. 오래 걸려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그냥 이렇게 진짜 나 하이라이트로만 뿔 보니까 잡고 둘이 서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냥 노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 서로 이렇게. 와 그럼 이런 종목은 진짜 미천 드러나는 중계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얘는 뭐 눈이 조금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입이 이래. 그래서 진짜 정말 노력했다니까. 정말 내 모든 걸 거기다 갈아 넣었어. 진짜 소싸움에. 근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선배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저한테 하나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랑 뭐 지금도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내가 너 소싸움을 하는 걸 보고 캐스터로 인정했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속싸움으로 인정받은 게스터. 안녕하십니까. 2005 청도 소싸움 축제 정우영입니다. 머리로 밀치고 있는 대웅이가 합니다. 밀치기 아주 좋죠. 예. 저 육중한 몸으로 저리 밀치기를 가할 때는 오뚜기도 지금 방어 잘하고 있고요. 오뚜기 공격이 또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예. 함영재 캐스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프로 종목만 하셨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 고교야구 굉장히 많이 했을 때 고교야구.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운 좋게 동대문 야구장의 마지막 세대. 그래서 우리 심수창 위원 현역 뛰었을 때도 그러니까 저 아마 시절에도 중계를 꽤 많이 했었고. 우리 한명재 캐스터랑 이제 저랑 동대문 야구장에서 이제 고교야구 중계를 많이 했거든요, 같이. 지금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성남고에서 응원단이 많이 왔어. 어머니도 많이 오고. 상대방이 청원고등학교예요. 옛날 동대문 상고.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중계하다 보니까 막 좋은 화면 나오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보여주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성남고 응원단밖에 없으니까 성남고 응원을 좀 자주 비쳤죠. 그랬더니 TV를 보시는 이제 동대문 상고 선배님 중에 한 분이 화가 많이 나신 거야. 그 동대문 운동장까지 온 거야. TV 보다가 갑자기 중계하는데 중계차가 막 흔들려요. 막 꽝꽝꽝꽝 그래서 이거 뭐야? 무서워. 나중에 왜 자꾸 성남고 응원단만 보여주냐고 그래서 청원고는 안 오셨다 응원단이 보여줄 수가 없다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 에피소드가 좀 연장이 돼서 그 유영섭 선배가 중계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재 선배 뒤로 빠져 있었고 나랑 그때 안진 씨도 이제 그 리포터도 리포터. 하고 이제 뭐 견학도 가고 그랬던 시기인데 홍섭 선배가 맞은 거야. 뒤통수를. 그 아저씨가 뒤통수를 때렸어. 네. 생방 중에. 대박. 때렸어. 그때 이제 명재 선배 막 그 말리고. 아저씨 붙잡고 이제 말리고 생방송 중에 캐스터가 뒤통수를. 왜냐면 그 동대문 야구장 고교야구 중계할 때는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안이 너무 허술하니까. 그러니까 올라와서 중계석까지 와서 캐스터 뒤통수를 때린 거야. 그러고서 그것도 성이 안 풀려서 중계차에 막 중계차를 흔든 거지. 그러니까 술이 굉장히 같은 분이구나. 많이 취하셨. 같은 분 그분이에요. 술이 이제 많이 취하셨는데 그런 기억도 나고 참 옛날 얘기죠. 또 재밌는 게 ESPN 시절에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이거 전설처럼 저희한테 내려오는 이야기긴 한데 그 두 분이 함께 재직하던 시절에 MBC 올스타라는 야구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영상도 있어요. 요거는 간신히 찾았어. 이거 근데 영상 웃긴 게 이 경기에 중계 방송한 캐스터가 정우영이야. 저 이거 영상 전 못 봤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명재 선배가 그때 20몇 타석 연속 무안타 뭐 네, 그러지. 아 진짜 야구팀이 있었구나. MBC 올스타. 화끈한 경기 안 하고 싶. 저분이 장진 감독일 거야 아마. 영화 감독 장진 또 감독. 사랑을 많이 주시고. 네, 느린 땅볼 자, 잡아내서 1루에서 세이프. 수비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어요. 의 낀 공을 그대로 이렇게 근데 뛸 때 던져줬거든요. 슬로우를 잘 봐야 돼. 물론 세이브는 됐지만 야구하는 거 처음 봐. 대박이다. 나도 처음 봐. 한명재 캐스터가 지금 이게 안타로 기록됐는지 이게 경쟁 의식이 에러가 있어. 기록이 올라가지 서로 무안타 않았거든요. 치는 사람이 어쨌든 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안타로 기억됐는지. 보입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제 던졌는데 야 빨랐어요. 발이 빨랐네요. 이 뛸 때 안타네. 표정이 오늘 두 번째 압권이야. 안타 한명재. 어떻게든 살으려고 입을 저렇게 벌리면서 한을 오늘 푼것 같습니다. 엄청 열심히 뛰신다. 한 20타석 넘어가니까 저렇게 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타로 기록됐죠. 네. 이게 첫 안타셨구나. 고마워. 천안타 중계를 우리 정우영 캐스터가. 공 가지고 계세요? 공을 못 받았네. 아. 그러면 솔직히 두 분의 야구 실력은 어떻다고 서로 평가하세요? 명재 선배가 더 잘하죠. 아니. 저는 야구 경기 몇 경기 못 뛰었어요. 못 뛰었고 그리고 제가 뭐 16타석인가 17타석째 안타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왜 그랬냐면 내 유니폼을 누가 입고 나가서 그 사람이 쳤어. 그래서 나는 안타를 안 쳤는데 갑자기 안타를 쳤대. 그래서 나 쳤구나. 평생 무한다인데. 난 안타를 친 적이 없는데 쳤대. 그래서 저 부정 안 했어요. 그냥 쳤어요. 예, 그러고. 예. 정우영 캐스터가 정말 주목받고 화제가 됐던 중계가 있어요. 시청률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중계. 박지성 데뷔.
아니요. 아니에요? K1. 그게 아, 박지성이 18% 나왔고 근데 K1이 22% 나왔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똑같이. 22%? 그거에 최용맘 대 밥새 그렇지. 경기. 네. 나 케이블에서. 봤어. 그때 제가 이제 그거죠. 어깨뽕 치사량. 거의 나 뭐 봤어 이거. 문이 있어도 못 들어가. 문 어깨뽕 때문에 계속 치여. 막 아 내가 22% 내가- 찍었다. 내가 아니 근데 회사가 아니라 그냥 밖에 다닐 때도 그때는 그냥 내가 나지 그냥 다 모든 게 나였지. 이렇게 어깨뽕 올라간 상태에서 청도 소싸움을 갔대. 그러니까 당황을 하는 거지. 눈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중계하고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알아본다. 인지도 올라갔다 이런 게 좀 아니 느껴지세요? 근데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저를 좀 이제 겸손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계기들이 여러 번 있는데 K1도 그 중에 하나고 왜냐면 이게 저는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알아보는 거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딱 일주일. 그때는 왜 어쩔 수가 없어.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그 여권 이렇게 주는데 수고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음식점만 가면 다 사인해요. 그때 K1 그때. 중계 캐스터가 그 정도로 인지도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샷도 많이 찍어 주셨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죠. 예. 그리고 이제 박지성 데뷔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일주일이에요. 딱 일주일. 항상. 근데 요번에 이제 스토킹 방송 나가면 스토킹의 위력을 알게 될 거야. 아 우리 스토킹 2주 가나? 한 2주 가나? 이거는 파리. 제가 가끔 그 여의도랑 잠실에서 자리를 가잖아요. 그럼 야구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다 스토킹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저 유소 선배 저희 이제 방송도 저희 쪽에서 몇 번 하시고 하셨는데 유소 선배가 저희들한테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아나운서를 40년 넘게 했는데 내 얼굴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맞아. 포드캐스터는 네. 철저히 조연되고 누가 몰라봐도 그거를 감내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야지 이 직업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다 알아보지 않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중계로는 뭐 몰라요. ESPN과 M스포츠 시절 한명재 선배는 어떤 선배였나요? 좋은 선배였죠. 오. 표정이 왜 그래? 아니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 아마 용검 캐스터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KBL 농구 중계 방송을 명재 선배가 빠지고 제가 메인이 되게 됐어요. 그 시기인데 명재 선배가 한번 그 저한테 잠깐 좀 와보라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A4지에 빼곡하게 모니터링? 중계 방송의 요령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대박. 진짜 빼고 명재 선배 글씨체 되게 작게 뽑아요. 보통 그 야구 경기 중계 방송 준비 자료도 굉장히 작아요 글씨 폰트가. 근데 진짜 A4지 거의 한 줄로 이렇게 쭉 내려서 한 장 거의 빼곡하게 그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요새는 안 그래. 노안이 와가지고 20으로 뽑아 20. 안 보여. 이게 봐. 20이면 거의 플래카드 수준인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그게 이제 비단 농구 중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중계 방송을 할 때도 제가 중계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받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 이분은 나를 라이벌로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다 전술해 주니까. 아 이거를 알아도 이게 전혀 부담이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그때 1번으로 있던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심판의 시그널은 절대적이다. 나 이거 기억나.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은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얼마 전에 이제 이준혁 캐스터한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트라이크이다. 맞아. 스트라이크이다. 그럼 스트라이크이지 스트라이크이라는 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그 얘기가 굉장히 크게 와닿고 저는 지금도 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준혁 캐스터한테 본인이 한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아니죠 명재 선배. 명재 선배님이. 나 너한테도 명재 선배 얘기하고 있어. 아니 원래 공치사 좋아하시니까. 너한테도 명재 선배 얘기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명재 캐스터는 그 정우영 캐스터가 신입으로 들어와서 막 열심히 배울 때 그리고 어깨 뽕 이만큼 올라갔을 때 이 과정을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후배라고 생각하셨어요? 잘하는 후배.
저는 사실은 이 채널에 와서도 그렇고 사실 우영이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되게 고마운데 사실 저도 앞서 이제 얘기했던 송인득 선배라든가 그 위에 이정구 위원이라든가 임주환 선배라든가 많은 분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 후배한테 넘겨줄 수 있었던 거지 정말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으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당연히 제 후배로 들어왔고 또 저 혼자 이 채널을 끌고 갈 수 없겠고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요만큼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고 당시 제가 생각했던 건 채널의 정체성 이게 전통이다. 예, 지난주에 저희 그 김선신 아나운서가 현장에 3일 나와서 이틀은 본인이 중계하고 리포팅하고 하루는 그 배지연 아나운서 지금 새로 시작한 배지연 아나운서 다 멘트 만들어주고 질문시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희의 전통이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단 한 친구도 허투루 데뷔를 시키지 말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그 당시 저희 선배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해설자들은 어떤 해설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야 이것도 캐스터한테 물어보는 것도 어려운 얘기다. 그 이순철 의원님 이번에 저 부산 갔다가 봤어. 같이 중계하다가 되게 놀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어 그 두 가지에. 눈이 빠르시더라고 정말. 눈이 굉장히 빠르시고 원래 눈은 손보다 빠른 거니까. 손은 눈보다 빠른 게 갑자기 오하마가 이혼이나 눈이 빠르신 부분을 그 말로 제대로 표현을 풀어내시는 거? 누군가 저 사람 잘해 그럼 그 사람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심수창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송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본인의 모습 많이 보여줬지. 2013년에 최고의 이적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정우영, 이순철, 김민아 그리고 배시현은 한 명. 이 빅딜이 성사가 됩니다. 1대3 트레이드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죠. 양준혁이 형 왜 빼? 양준혁이 형 왜 빼? 양준혁은 유해였네. 같은 애. 오 대박. 3대1 그러네. 캐스터가 이렇게 뭐 트레이드처럼 막 이직 이런 걸 한다는 게 저도 놀랐었고 그리고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다 똑같지 않아요? 저는 이직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이직한 거잖아요. 전 그냥 정영근 캐스터가 이제 프리 선언한 이유랑 똑같을 거예요. 농담이고 전 돈 때문 아니에요. 네. 이라기보다는 글쎄요, 그냥 크고 싶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크고. 그러면 이직에 떠돌던 이야기 제가 이거 방송가에서만 알려져 있던 얘기인데 시청률 2% 넘으면 인센티브 있었다. 사실입니까? 네, 제일 황당했던 게 이거야. 이건 저도 황당할 것 같아요. 시청률에 대한 인센티브랑 뭐 옵션이 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직했더니 이런 점이 좋더라. 엠스플과 스브스, 나 스스스 이거 궁금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 그 진짜 궁금해. 조직 문화, 중계 스타일 이런 차이. 궁금해.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 진짜? 네. 이거 SBS도 어떤 잘 들어야 방향성인지. 돼요. 이거 자기 비판이 SBS는 중요하니까. 네. SBS는 네. 회식이 없어요. 난 그 차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회식이 엄청 많잖아. 그냥 다 친하니까 우리는 막. 근데 중계를 추구하는 방향성은 거의 비슷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자체가 다른 거죠. 진짜 우리 구성원들은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정말 친하고 이래서 중계 중에도 스스럼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된다. 그 야구 중계팀끼리는 그래요. 야구 중계팀끼리는 그렇고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엠스플에서 제가 길들여져 있던 그림을 이쪽에 가서도 다른 그림을 놓고도 중계 방송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솔직히 없었던 건 아닌데 이곳에도 또 좋은 그리고 또 훌륭한 PD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림에 대한 그런 큰 차이를 제가 느끼지 못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같이. 그리고 뭐 회식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야구 중계 나가는 사람들끼리는 맨날 복작복작 하는 건 똑같죠. 그건 뭐 어느 회사나 다 똑같을 것 근데 같아요. 회식이 없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네, 약간씩. 맞아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옛날 엠스플 땐 너무 많았어요. 제가 있던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니네 회사 뭐 하는 회사냐고. 차라리 니네 월급을 더 주라고. 정우영 캐스터도 뭐 다양한 종목을 하고 있는 스포츠 캐스터다라고 인식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만 야구 캐스터로서 인지도가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인데
야구라는 종목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명재 선배가 하라고. 이제 네가 야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전 그때 유럽 축구 캐스터로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 K1과 유럽 축구와 계속 하면 어깨뽕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탄대로를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고 있던 시점에 이제 그 명재 선배가 이제 야구를 해야겠다. 좀 회사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2006년 가을에 이제 현장 첫 중계 방송 들어가게 됐죠. 이제야 말할 수 있다가 있죠. 네.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죠. 제가 뭐라고 시켰겠어요. 회사에서 정우영 캐스터가 인지도도 괜찮고 중계도 잘하고 하니 이제는 야구로 넘어와서 하면 어떻겠냐. 축구는 다른 친구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그 당시도 야구가 가장 시청률이 잘 나오던 종목이었나요? 시청률도 2005년 6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고 2008년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은 했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 축구하고 K1 얘기하지만 그거는 중계권을 잃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비경쟁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밥이 아니야. 외식이야 외식. 되게 잘 포장돼 있고 맛있는 외식일 뿐이지. 근데 이제 프로야구는 우리가 어쨌든 회사가 존속하느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우리 집밥인 거죠, 집밥. 프로야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우리 간판 캐스터들을 키워야 된다. 근데 한명직 캐스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선발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이선발에 낙점이 된 거죠. 우리 정우영 캐스터가. 뭐 본인의 실력으로 딴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일에 대해서는 크게 깔 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지영 의원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오늘은 뒤에 문장은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 야구에 관련해서는 크게 뭐 그게 없는 거야. 박 의원한테는 뭐 이렇게 독하게 할게. 그러니까 인간성이 문제지. 자꾸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게 문제지. 뒤에 일에서는 깔 게 없으니까. 잘했으니까. 그럼 한명재 캐스터는 야구를 이렇게 메인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 계기는 뭐였어요? 97년, 98년 IMF 터지면서 대거 이직들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4명만 거의 남아 있었어요. 회사에. 농구는 성주가 하고 야구는 임용수 캐스터, 용수 형이 하고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그때 하고 있었고 프로야구는 2000년인가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회사가 어렵지 않았으면 아마 야구 못 들어갔겠죠. 뭐 캐스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에 뭐 선배들 많이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기회 적고. 그래서 아마 운명처럼 야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인스타를 진짜 많이 하시긴 하잖아요. 스포츠 채널 캐스터들 중에 인스타 팔로워 수 1위예요. 절대적인 1위예요. 한명재 캐스터님 저는 인스타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여기 하도 많이 왔어요. 저도 안 하다가 이제 막 열심히는 안 하고 그냥 살랑살랑 하다가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사진 올리려고. 제가 인스타를 늦게 시작한 걸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인스타 사진 올리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거가 장점이 큰가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퍼거슨 감독의 말은 잘못됐다.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사과하면 되니까 깔끔하게. 아, 그 얘기 이따 할게요. 그 얘기 이따 할게요. 뭐가 어려워? 사과하면 되거든. 사과하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멋있어. 그냥 미안 죄송해요. 근데 사실 인스타만 늦게 했지 SNS 원 없이 하지 않았어요. 트위터 팔로워는 10만이 넘어요. 트위터 팔로워 10만이 넘는데 인스타가 그쪽으로 오라고 했던 시점에 넘어갔으면 지금 한 10만 가까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각 야구 장별 가장 중계석이 좋은 데라든지. 저는 좋은 구장보다는 안 좋은 구장.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데는 사직. 사직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드디어 통유리가 빠지고 이 폴더식으로 이제 바꾸긴 했는데 통유리 속에 한 3시간 갇혀 있으면 산소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저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가스를 배출하신다거나 이러면 지금 우리 작가님도 빵 터졌어. 누군지 아는 거야.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 저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럼 진짜 어려운데 저희끼린 다 아는 얘기지만 책임도 안 해. 예전에 한번 그 방기를 하셔가지고 길을 뿜으셔가지고 그거 오래됐잖아요. 사직야구장 오래됐는데 거기 그 바퀴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기록원들이 또 이 여자분들이니까
난리가 중계하다 말고 뛰어나가고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몇 번 중계석이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폴더로 좀 바뀌어서 좀 낫고. 근데 사실 그냥 지금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서 그 조금 나아졌죠. 거기가 중계석 자체가 컨테이너로 돼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캐스터 두 분 이게 말씀하시기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여쭤볼게요. 본인이 하셨던 무드 중에 그래도 제일 좀 편했던 합이 잘 맞았던 해설위원. 아니 나 듣고 싶다 진짜. 이거는 근데 그래도 좀, 명재 선배부터 까다로운 한문대 뭐 캐스터부터 저는 별로 까다로울 게 없는 게 제일 오래 한 분이 허총재시니까 허총재랑 이게 제가 얼마나 이 양반하고 자주 다녔냐면 뭐 기본 열을 잡아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유현진 때문에 만나야 되고 현장 출장을 같이 그러니까 스케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따지면 홈위원을 한 5일 보는데 와이프는 뭐 기껏해 한 5일 6일 보니까. 와이프가 좋아했어. 그럼 부부 사이가 돈독해진다고요? 아 그런 건 있어요. 반찬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우영 캐스터는 이순철 해설위원이랑 그럼 제일 편하신가요? 아 물론 뭐 방송은 제일 편하고 예. 당연히 저는 한만정 의원이 가장 편하죠. 제 기억에도 두 분이 특이한 중계를 한 번씩 하신 적이 있어요. 일단 먼저 한명재 캐스터는 중계? 해설위원 없이 단독 중계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다저스 야구를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LA 다저스의 전설적인 캐스터 빈스 컬리가 항상 오프닝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하는 이야기 또 하나. 어디에 계시든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구장을 오면서 이런 멘트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단독 중계를 제안받고 굉장히 떨렸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제 옆에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같은 걱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비록 이런 공허함을 느끼시더라도 아마 저희 제작진들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SK와 KT의 경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시즌 12차전 경기 잠시 후에 여러분 이곳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그 명재 선배의 이 단독 중계 때문에 이철 위원님 굉장히 화 많이 나셨어요. 왜 화가 그럴만 하죠.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니 나한테까지 연락 왔잖아. 우영아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해라. 나 자르고 혼자 해라. 아니 왜 다른 회사에서 했는데 그거 하고 하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해설위원 필요 없는 중계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한테까지 전화 와가지고 항의를 하시더라고. 아니 해설위원 없는 중계를 어쨌든 이건 준비를 하고 하신 거잖아요. 네. 뭐 돌발 상황이 아니라 어떻던가요? 전 상상도 안 돼요. 처음에 한 3회까지 저도 생각을 좀 잘못했던 거죠. 1회부터 3회까지 하는데 그날 아마 한 3게임 할 멘트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네, 멘트가 많았어요. 근데 저게 또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가뜩이나 관중이 없으니까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사운드 그렇잖아요. 채워야 되니까. 이 정적이 가면 3초 이상 정적을 잘 못 보잖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원래 이 중계의 취지는 여백이었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경기를 좀 그냥 흐름에 맡겼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중계 방송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정우영 캐스터도 사실 특이한 중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1일 3중계. 네, 1일 3중계. 하루에 야구 중계 3개 하기. 도전하신 거 있잖아요. 그때 진짜 웃겼던 게 수염이 엄청 경기 중에 엄청 빨리 자라는 느낌이었어요. 그거 제가 시켜달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아침에 메이저리그 중계하시죠? 아침에 메이저리그 중계하고 중간에 잠깐 리틀야구 리틀야구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하고.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그날 재밌었어요. 그냥 그거 준비하느라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수염을 나올 때 깎아가지고 프로야구 중계할 때는 산적 인걱정이었다니까. 인걱정. 수염이 빨리 자라거든. 해보고 싶어. 너무 해보고 싶던 거야. 아니 이게 우리 회사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연결시켜서 혼자 다 하면 어떨까? 네, 근데 명재 선배 그때 별로 안 좋아했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막았던 이유가 지친다. 지쳐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하루에 한 경기를 하게끔 우리가 보통은 루틴이 짜여져 있잖아요. 메이저리그가 됐든 프로야구가 됐든. 근데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 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니까. 그때 어릴 때니까 이제 한번 혈기로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니까. 하겠다고는 진짜 그거는 진짜 나는
그 높게 사요. 그 뭔가를 해보겠다는 열정. 다만 이제 저녁에 프로야구 중계할 때 인격전이 돼가지고 아침에는 미소년이었는데 저녁에는 인격전이 돼서 나타났어. 나이 먹어가는 거죠. 나도 수염이 좀 빨리 자라는 편이라. 그래 1회 선발 나갔는데 7회 되면 상대편 투수 바뀐 줄 알아. 야 투수 바뀌었다. 내가 그때 야 투수 바뀌었다. 갑자기 수염 난 애가. 아 이건 팔 각도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요 멘트 하나로 오늘 출연료의 50%는 할 거예요. 아, 오늘.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의 명 멘트 관련, 그러니까 울림을 주는 한마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루수 땅볼 백핸드. 지난 12년 동안 듣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정규리그 우승은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오 진짜 담담하게 하시네. 요거를 정규리그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저거는 없었는데 요 멘트를 듣고 정말 준비를 잘해왔다. 끝나게 기아 타이거스 우승! 나주환이의 결사였습니다. 이건 기억하는 거 진짜 많이 12년 만에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난리 났지. 아홉수를 푸는데 꼬박 12년이 걸렸습니다. 요런 마지막 정리 멘트 요런 것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팬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거가 이걸 거예요. 2011년 삼성. 땅볼 3루수 경기 끝납니다. 보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당신이 꿈꿔왔던 그 순간 2011년 챔피언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기억하시죠? 요 멘트를 아마 팬들이 제일 기억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바로가 한참을 지켜보며 이제 다이아몬드를 봅니다. 3대3의 균형을 여기서 깨는 야마이크 나바로의 솔로 홈런. 진짜 높게 이것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멘트예요. 제가 제일 창피해하는 멘트죠. 3구 걷어 올렸습니다. 높게 역전 홈런 박하니. 저그리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의미 계속 거든요. 사실 저게 아시다시피 옵튜브 중계였거든요. 안 보였구나. 그림만 보는 중계여서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맞았다 높게를 잡았는데 떠 있는 채공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림은 안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 진짜 목 찢어지는 줄 알았지. 아이유 3담공. 높게 요거 진짜 극적이었는데 리포트와 박병호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넘어갑니다. 동점 스리런 홈런 박병호 준플레이오 못하는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겼고 때리는 동점 홈런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가장 유명한 멘트입니다. 이게 끝내기 없다. 이런 여기가 있습니다. 지성준. 오늘 최강력을 써야겠다. 소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쭉 보면서 굉장히 민망하네요. 예. 아니 근데 방금 이 보신 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많은 것들이 현장중계가 아니에요. 현장계가 아닌 게 많아요. 현장중계. 아까 그 포스트 시즌은 다 옵티브. 포스트 시즌 전부 다 그치. 옵티브잖아요. 퍼스트 시즌은 다 옵티브니까. 이런 멘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거나 뭐 생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명 멘트들은. 예전에는 멘트를 딱히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멘트를 많이 하다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죠. 저희가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스프링 캠프부터 쭉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올해 우승을 한 팀이 내년에도 우승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쩌면 어떤 팀은 94년에 하고 92년에 하고 아직도 우승을 못한 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만이라도 뭔가 좀 특별한 멘트를 하는 게 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일종의 예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승 멘트만 좀 고민을 좀 했었고요. 가장 그 아까 보신 것 중에 보고 계십니까를 기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해 사실은 그 시즌 중에 장유조 코치가 타계를 해서 야구 팬들에게는 어쩌면 이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멘트를 좀 주고 싶고, 특히 삼성 팬들이 우승을 하면 나도 그렇지만 혹시라도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이런 멘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꽤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죠. 삼성 고 우승 멘트. 근데 그런 멘트들이 팬들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정말. 자, 그러면 이제 정우영 캐스터의 또 명멘트도 많기 때문에 이거 이어서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안타의 이병규. 다시 한번 잘 갖다 맞힌 타구 센터 쪽 중견수 몸을 날립니다만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정희훈은 2루 밟고 3루 밟고 홈까지 3루 밟고 홈까지, 그리고 이병규 3루에 이병규의 사이클링 히트. 텐션이 진짜 좋지 않아요? 진짜 이거는 이수엽의 타구 오른쪽입니다. 담장 밖에서 뵙겠습니다. 담장 밖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성량이랑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밖으로 나간다니까. 제일 그게 있으니까. 바로 지금 이 위대한 순간에 증인이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저 멘트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나요. 정말 멋있다. 멋있다. 이어지는 넥센의 공격 초구부터 받아 때립니다. 모든 야수를 정지. 요새 밀고 있잖아 이거. 이 멘트도 진짜 좋아요.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걸 설명하는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두산 베어스라는 팀이 이 가을에 만들어낸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상당히 자기적이죠 이거. 높은 공을 밀어냈고 오른쪽에 높게 떠납니다. 이 타구 담장을 넘어갑니다. 박병호의 독점 투런 홈런. 마지막 아웃 카운트에 몰려있던 넥센 히어로스 영웅이 탄생합니다. 그 영웅은 4번 타자 박병호. 그다음에 볼 카운트에서 8번째 공을 갖다 맞히면서 센터 쪽 이 타구 잠시를 향해 뻗어갑니다.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 한동민이 넥센 히어로즈의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 홈런으로 SK 와이번스가 6년 만에 가을에 가장 높은 무대로 복귀합니다. SK 와이번스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저런 멘트들이 좀 사람 울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팬들을 좀 약간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와 장면이 딱 겹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올림픽 때 더 좋은 게 많거든. 까먹으셨네. 펜싱하고 이거 해달라는 건데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 정우영 캐스터는 이제 이렇게 멘트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만의 뭐 노하우, 그리고 뭐 본인의 멘트를 들은 소감. 이게 자기적이네요, 굉장히. 자기적이라고요? 근데 더 멋있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더 멋있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마지막에 굿바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추신수 맞아. 선수가 우리 회사에서 한 번 하고 간 거야. 2013년에 5월 8일 경기야. 우리 시간 5월 8일 경기였고, 그거에 한 번 더 썼는데 잘 통했으니까 다행이고요. 근데 두 사람 샤우팅은 보면 이렇게 진짜 피를 끓게, 피를 끓게 하고 그래서 큰 경기에 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명재 캐스터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찾고 연습하는 스타일이고, 정우영 캐스터는 주변한테 자꾸 물어보거든요. 이 멘트 어떠냐고. 근데 그것도 난 되게 높게 사요. 그럼요. 자기가 그만큼 나한테 그래서 몇 번 물어봐갖고, 선배님 이거 멘트 어때요? 구려. 그래서 포기한 거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루에서 좌회전합니다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잘 말리셨다. 내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이 두 캐스터는 정말 좀 그 업계에서도 되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그 결과물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말씀하시고 저 안 보시면 안 돼요? 자꾸 혼내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두 분이 그 야구 팬들의 심금을 가장 울렸던 멘트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경상도의 명멘트부터 듣고 가시죠. 로 인사말을 이게 가르쳐 대구 보겠습니다. 시민구장 마지막 경기. 보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당신이 뛰었던 꿈의 구장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4년간 멋진 추억을 남겨준 대구 시민야구장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제 중계가 끝난 거예요. 오디오가 비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고 하는데 그걸 진짜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구장 생각난다. 저거 딱 하니까 떠올라. 확. 이제 정우영 캐스터는 그 무등구장 마지막 게임을 중계했어요. 자, 타이거스의 모든 추억이 살아있던 무등 경기장 야구장과 바로 오늘 작별을 고하는 순간입니다. 안녕, 굿바이, 아디오스, 아웃비더젠. 참 작별 인사가 많아요. 네, 저도 이 야구장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은 구장인데 결국 이제는 이 프로야구 경기가 이거 무등 야구장에서는 열리지 않거든요. 예. 세상의 모든 작별 인사를 이 무등 야구장, 우리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이 무등 야구장에게 바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히. 멘트 좋죠. 그리고 이 목포의 눈물 음악 깐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했습니다. 본인이니까. 야, 무등구장 진짜 오랜만이다. 저도 저기서 저 많이 중간에 뛰었으니까. 재웅이 형이 끼어들었어. 말하고 있는데. 되게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자연스러우니까 한 2, 3년 전부터 용서가 되더라고. 용서가 안 됐지. 좀 여유가 이렇게 좀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좀 용서가 되는. 많은 작별 인사들이 많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의문문으로 해석을 한 거야. 우리 재웅이 형은. 네, 질문.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재웅이 형이 잠깐 꼈지. 선수들하고 작별할 때보다 의외로 이 공간하고 작별할 때도 감성이 더 커져요. 동대문 야구장 마지막 경기도 저희가 중계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공대문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만 끝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시 고교야구 결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굿바이 베이스볼, 굿바이 동대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선수는 아니지만 그 야구장 주변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었겠어요. 그 경기장이 없어지는데 선수들이 야구를 그만두면 이런 느낌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익숙한 곳이 없어지니까. 어떠세요? 저 멘트 본인이 하신 멘트들 들으니까 느낌이. 부끄러운데 민망해요. 되게 부끄러워. 신놈 같지 저는 않아요? 소름 끼쳐요. 나는 약간 좀 이렇게 소름 약간 끼쳐. 울컥해. 텐션이 좀 떨어졌어요. 약간 울컥하지 느낌이 않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저는 아니지만 이석재 PD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논란의 해명 타임. 자, 먼저 방송 오래 한 만큼 두 분이 논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한명재 캐스터부터 영상 보고 갈게요. 이거 영상 봐야 돼? 1구부터 좌중간 높게 멀리 이창호가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립니다. 주자 2명 나란히 홈으로 볼 연결됩니다.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이제 남점차 15대 14. SK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저 게임이 팬들 아시지만 원래 13대 0 게임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역대급 경기인데 우리 이제 중계를 하다 보면 13대 0쯤 되면 텐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요. 완전 네. 놓쳐. 그 경기 초반이고 그래서 우리 저 고객님들 달아나실까봐 잡느라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허위하는이랑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이닝에 네. 기아가 다 따라잡았어. 그래서 다시 역전을 했는데 그걸 마지막에 SK가 다시 역전하니까 이제 진이 빠진 거지 내가 봤을 때 SK가 맞아. 또 역전을 합니다. 이렇게 딱 멘트를 해놓고 이거 욕인데. 속으로 혹시 13대 0이라 이 새끼들 뭐야? 그게 본능적으로 나와.
아니 그 생각 이 새끼들 지금 뭐 형 오늘 출연 다 했다. 그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애새끼. 아이 저 멘트를 딱 해놓고 큰일 났다. 중계차에서 이 정도면 톡백을 할 만한데 안 하셔. 아 그냥 넘어갔구나. 끝나고 나서 한영재 애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SK를 애새끼라 그랬으니까. 아 여기 진짜 많이 먹었어. 다음은 또 정우영 캐스터의 영상 하나 보고 계십니다. 난 이게 꽁트인가 했어. 이미지가 오윤서의 심정수 선수랑 좀 비슷해요. 살이 조금 빠져서 그렇지. 예, 이미지상이 그렇게 느껴지네요. 오윤 선수요? 예. 스윙 저는 정수빈 선수랑 심정수 선수가 그렇게 닮았던데. 정수빈 선수랑요? 네, 얼굴만. 아니, 그건 아무도 안 닮은 건데. 아니요, 진짜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오윤 선수도 닮았어요. 둘 다 지쳤어요. 인정. 그 인정. 예. 인정. 저희 PD들도 지금 공감을 안 하는데 스윙이 궤적이 오른쪽.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오른쪽. 정수빈 선수는 여성스럽잖아요. 아니 얼굴만 보시라니까. 왜 다른 거 보시라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뭐 정우영 캐스터 개성이 강하시니까 뭐 항상 둘러대는 데는 따라지는 거. 뭐 창조적인 그 생각은 항상 동의를 합니다만은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정수빈 선수하고 오윤 선수하고 이게 얼굴이 닮았어요? 아니 오윤 선수랑 닮았다는 게 아니고 심정수 선수랑.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정말.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조용한 데서. 조용한 데서. 곤란했습니다. 그 또 오윤 선수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시청하는 이 팬들을 하고 이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다 왔는데 심정수 선수랑 같다는 거예요. 오윤 선수랑. 아니 오윤 선수랑 닮았어요.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네. 지금 전부 다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해요. 그 언제 인정 안 했습니까? 갑자기 정수 선수랑 닮았어요. 지금 이게 누가요? 심정수 잘못된 선수가. 거예요. 닮았다니까요. 나중에 보시라. 지금 이거 편집된 거예요 이게. 많이 편집된 거예요. 원래 2이닝 동안에 한 얘기. 두 이닝이요? 네, 2이닝 동안 한 얘기고 이게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본인이 했잖아요. 처음에 그 지금 그 뭐 트위터에서도 난리예요 이거. 그게 다음 이닝 들어와서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중간에 한 분이 들어오셨죠. 너무 재밌다. 더 해라. 누구시겠어요? 누구시겠어요? 난 아니야. 그럼 한 명이네요. 네. 같은 성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 너무 재밌다. 더 해라. 아 재밌나 보다. 더 했어요. 난리 났지. 아니, 재밌다고 그래서 만정 의원님도 더 하신 거고 나도 더 했고. 너 이 얘기는 처음 듣네. 더 하라고 해가지고 다음 중간에 이닝 아니 중계차라는 데에서 필터링을 해주잖아요. 그죠. 야구에서 갑자기 서로 닮았다는 얘기 꺼내서 이렇게 혼자 쭉 하고 있으면 미친 사람들이지. 중간에서 더 하라 그래서 우린 더 한 거예요. 다 하고 나서 그래 우영아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그만했어.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만했어. 그만하고 나와서 이제 한만정 의원님이랑 그 리 그분과 우리 그 KTX에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 시청자들이 난 줄 알고 내가 아닌데 다 모든 무슨 논란이 있으면 다 이석재 PD가 있다 그래. 내가 한 거는 10%도 안 되거든. 아니 갑자기 발을 빼시네. 아니 이분 아니에요. 다른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왜 KTX 중앙에 4명이 함께 올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리 PD와 다른 한 명 합쳐서 이제 만정 의원 나 해가지고 술 진탕 먹으면서 정말 신나게 올라왔어. 우리 너무 좋았다 오늘. 꽁트 겁나 웃겼다. 네, 너무 재밌었어. 꽁트 하나 뽑았다. 그 다음 날이야. 난리가 났네. 4억 명품료를 이기고 고이발치 이겼어. 고이발치 이겼어. 고이발치와 4억 명품료를 이겼어. 그리고 갑자기 그냥 막 난리가 났어. 정우영 한만정 중계중 싸움이 검색어. 맞아요. 이겼어. 이거를 이제 웃음으로 승화시키려고. 그 인정. 야 머리 왜 이렇게 없어 쟤. 롯데 하면은 갈매기인 것 같아요. 갈매기요? 부산갈매기 노래 있잖아요. 롯데 하면 자이언츠 거인이죠.
닮았다는 게 아니고 신종수. 뭐 정우영 캐스터야 개성이 강하고 항상 불러대는 데기가 그럼 뭐 두산은 반달지예요? 반달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공개방송 보시라니까요. 와 되게 뽀얗더라. 토요일에? 어렸어. 이때 진짜 트위터에 팬들이 하얗죠. 거의 이러고 한 샷 더 있었거든요. 진짜 웃긴다. 선배님 이번 주 플레이오프 중계진 완전 확정 하만정 앤 정우영 완전 대박. 아 옛날엔 이런 게 많았는데 요새 이런 게 없어. 아 이거 못해. 손가락 빠지는 거. 뚝뚝 밀리냐? 아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게 옛날에 많았는데. 그 국장님이 굉장히 미안해하셨어요. 굉장히 미안해하시고 무려 그 이후에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난 다음에 낚은 게 스페인 족발이에요. 아 여기 족발 스페인이라고 돼 있잖아 위에. 스페인 족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스페인 족발.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페인 족발이 아니고 원산지, 이 족발의 원산지가 스페인인 것 같아요. 아 그거예요? 그렇군요. 그쪽 뭐 번데기도 보니까 이거- 중국산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거 부끄러워서 이거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것도 저걸 보고 저 간판을 보고 스페인 족발을 생각을 하면은 정상 아니지. 그 이닝 사이에 그분이 야 우영아 나 아니에요. 그 다른 한 명. 야 우영아 야 스페인 족발이 있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PD가 헷갈린 거야. 헷갈린 저게 스페인 족발이 있네. 스페인 그래서 족발이 뭐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거든. 있다. 스페인에 족발 있다. 하몽도 있고. 스페인 족발 요리도 있고. 뭐 스페인 하몽 있다. 야, 그 대전에서 스페인 족발을 판다? 봐봐. 큐. 야 이거 낚시질 봐봐. 정도가 아니라 봐봐, 거의 큐. 그물에 컸어. 큰 발이네. 그래서 했어. 또 나 그냥 완전 바보야. 그래서 뭐 근데 다시 이건 이미지 되게 이거는 엄청 귀여웠어. 이거 그래서 엄청 이미지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이 덕분에 본인이 그 이미지를 한번 망쳤다가 본인을 다시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죠. 저는 항상. 다음은 평소 그 소셜 미디어에 자기의 견해를 자주 밝히는 정우영 캐스터인데 이와 관련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벌써 웃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나는 우리 정우영 캐스터 좋아하고 네, 그런데 되게 얄미운 게 하나 있어. 뭐요? 왜 이런 논란은 우리 회사 있을 때 다 저지르고 우리 회사는 논란 메이커였다가 이슈 메이커였다가 SB에 가서는 인플루언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인플루언서 여기는 트러블 메이커인데 맞아. 그거 한번 보고 가시죠. 엠스플에서 팔로워 수를 늘렸죠. 팔로워 수를 늘리고 갔죠. 이게 뭐였냐면 이게 뭔가요? 이게 엠스플 때예요? 네. 그래요? 제 기억에도 엠스플 때 왜냐면 일단 네.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여신의 시대였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저는 좀 불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그쪽으로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그때 팬들의 비난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기 식구는 욕을 안 하고 타사 아나운서만 예로 들었다. 아 저 근데 이거 씨를 타겟으로 쓴 게 아니에요, 아예. 아예 정말 아닌데 다들 그냥 몰아가더라고. 그래서 글쎄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 아나운서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예, 저 때 제가 생각이 짧았고 그렇습니다. 예, 레이싱 모델 분들께도 레이싱 모델 이 당시 협회 회장님이랑도 이때 이제 좀 친해졌고 그랬어요. 예. 만나서 막 사과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예. 20년 가까이 야구 중계를 하고 계신 두 분인데 그러면 그 과거 뭐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현재 트렌드라든지 스타일, 야구 중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걸 좀 느끼시나요? 조금 더 세련됐다. 각기 그 갖고 있는 색깔이 좀 다른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요새는 뭐 정우영 캐스터나 저보다도 훨씬 이제 어린 후배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선배로서는 저렇게 진화하면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은 야구 선수로 치면 약간 이정우 같은 친구들이 막 나타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그 상황에 맞는 선수 맞춤형 멘트를 쏟아내는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저는 앞으로 더 그러니까 이 쌍방향 소통이 조금 더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캐스터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점들 그러니까 상호 소통의 요소가 더 늘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재밌어지기는 할 텐데 문제는 엠스플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방송사들이 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정말 좀 대자본을 투입을 해서 뭔가의 또 혁신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혁신을 할 돈이 없어. 그래서 많이 벌어야 돼요. 스토킹도 많이 벌고 용금도 많이 벌고 해서 이게 또 이제 회사에 들어가야 이게 또 이제 또 새로운 모두 또 시도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데 정연검 출연료로 다 나가죠. 그래서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돈이 없어. 문제. 그러네. 우리에서 그렇게 어려워요?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저 출연료로 투자할 거면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 나 명재 선배 사인 받으려고 책 갖고 왔는데. 명재 선배 책이요? 그걸 사서 오신 거예요? 그럼 사야지 그러면. 두 평 반에 진땀 나는. 이건 사야지. 원래 저자한테는 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원래. 조만간 절판될 예정입니다. 와 원래 볼펜으로 하는 건 아닌데. 사인펜이 왜 사인펜이야? 사인하라고 하는 펜이 사인펜인데. 예. 잘 읽겠습니다. 멋지네요 진짜. 잘 읽겠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로 치면 두 분의 캐스터로서의 삶 몇 회쯤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8회 할게요. 벌써 8회요? 그러니까 40부터의 10년은 10년 단위로 훅훅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40 곧 있으면 되죠. 예, 40 곧 있으면 되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딱 40이 돼서 SBS 스포츠로 이직을 했는데 정말 눈 딱 감았다 떴더니 지금이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뭐 정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식년 포함하고 그럼 대략 한 12시즌 그 정도를 만약에 운이 좋아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회사가 계속 중계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12년이라는 거는 정말 아마 그냥 제 느낌에 눈 한번 감았다 뜨면은 또 지나가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선배셨냐라는 그런 얘기 했었을 때 제가 명재 선배랑 한번 그 식당에서 함께 이제 소주를 한 잔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명재 선배가 우영아 너는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이 일이 끝나면 작가가 되고 싶다. 제 삶의 목표는 딱 정년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작가로서의 일을 하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 뭐 12시즌 동안에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게 제 목표라 야구 캐스터, 야구가 살아있는 한 정우영도 계속 일해.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일부러.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즌 동안 열심히 쏟아붓고 그 다음엔 작가로서의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제대로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시오노 나나미 누님이 십자군 전쟁을 쓴 거야.
썼지. 시원한. 십자군 전쟁 쓴 거야.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난 정말 그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이 누님이 그걸 썼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책을 써야 하나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 이야기 듣는데 저 처음 울컥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내가 일한 날보다 일할 날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야기 듣는데 일한 날이 일할 날보다 이제 적다 뭐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막. 아니 정용 게스트가 그렇게 느끼면 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우영이가 먼저 8회 말이라고 얘기했고 그 이전으로는 못 가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한명재 캐스터는 그러면 몇 회쯤? 지금 현재는 9회 말 2, 3할로의 느낌이어서 오늘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 책에도 마지막 클로징을 쓰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대개 선수들이 은퇴식 없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은퇴 방송하는 방송인이 아무도 없어요. 며칠 전에 송혜 선생 돌아가셨지만 30몇 년을 방송하셨지만 오늘 방송 저 마지막입니다 하고 은퇴하신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언제 방송을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항상 9회 2, 3할로 마지막 공을 던지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멋지게 오늘 경기 세이브 끝.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방송이다 생각하고 지금은 투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땡땡땡이란 순서인데 나에게 이직이란? 이직이란 좋은 결정?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새로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그리고 또 근데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SBS 스포츠와 MBC 스포츠 플러스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가자마자 느낀 거. PD들 그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CM 그러잖아요. 네. 여긴 막 CM이야. 막 CM. 마지막 CM이 아니라 막 CM이에요. 막 CM 이거야. 네. PD 콜이. 네. 이게 힘든 거야. 나 처음에 갔을 때. 그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예, 이게 그 항상 내가 10년 동안 듣던 게 11년 동안 듣던 게 마지막 CM인데 갑자기 막 CM 하는데 뭔가 좀 허전해 듣는데. 그래 그만큼 초반에는 많이 좀 이렇게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 덕분에 제가 지금 8년 9년째 코리안 시리즈도 라이브로 지금 중계 방송을 하고 있고 저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SNS란?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옛날엔 다퉜지만 지금은 친해진 사과회장 아니야? 사과회장? 저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뭐 회사에서 무슨 야구 중계 하다가 제가 중계 안 한 경기인데 갑자기 뭐 PD가 와요. 야 이거 너 좀 사과 좀 해주면 안 되냐? 정호영 캐스터 인스타를 올려달라고. 공식 사과의 장이야. 그래서 사과. 근데 이게 사과를 하는 게 깔끔해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사과하고도 욕 먹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명재 캐스터로 넘어갈게요. 나에게 애새끼란? 이거 저 핸드폰 보고 하는 거 아시죠? 이거 나 지령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요. 나 지령 받고 하는 거야. 카카오톡 보고 하는 거예요. 깜짝 오해하지 놀랐잖아. 마세요, 여러분. SK가 없어져서. 이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멘트네. 추억의 멘트네. 원쓰리에 이어서 또 원쓰리도 안 멘트가 되거든.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SSG도 되게 어려워요. 며칠 전에도 우리 저 후배 중계하는데 보니까 SSG가 안 되더만. 이게 어려운 발음의 야구단들은 좀 빨리 팀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쓱 랜더스 얼마나 좋아요. 저 흰색에도 괜찮아요. 아니 어떤 아저씨는 나한테 MSG 요새 잘한다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나에게 엠스풀이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이었죠. 저런 좋은 멘트 나오기까지 너무 시간 오래 걸렸어. 사장님 보고 계시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엠스풀에 와서 그나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스토킹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야구에 산다의 경쟁 프로그램답게 정말 아주 좋은 그리고 알찬 내용에 그리고 철저한 준비 상태. 예, 그 주차 안내를 안 해주신 거는
잊혀질 정도의 아주 그 철저한 준비 상태가 돋보이는. 그리고 저도 명재 선배랑 지금 방송을 같이 하는 게 제 기억하기로는 2008년에 그 MBC ESPN이 엠스플로 바뀌던 해에 그 특집 프로그램을 하나 땄어요. 그 하나를 땄던 거 하나 빼고 이번에 처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라서 너무 기분 좋았고, 그리고 명재 선배랑 미나랑 저랑 셋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오마이갓. 너무 슬펐어. 우리 캠프 때 찍지 않았나? 셋만? 셋만 찍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사진 찍자, 미나야. 넘어갈게요. 오늘 한명재 캐스터는 어떠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의 대단한 그 애청자인데 이 프로그램에 좀 합하고 잘 안 맞을까 되게 걱정을 해서 왔는데, 뭐 다들 아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다행히 야구 얘기를 많이 해서 되게 편안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우영이도 그렇고 용검이도 그렇고 뭐 석재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기억하는 거 말고도 참 다양하게 많은 걸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야구 캐스터로서의 25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심창 해설위원 오늘 제가 그러니까 뭐 멘트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되게 열심히 듣는 느낌이었어요. 앞에서 보기. 사실 오늘 저희 멘트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저는 경청하게 되는 자리였고, 지금도 아마 야구 선수들은 모를 거예요. 이만큼 캐스터분들이 준비하고, 이분들 때문에 야구 선수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이분들로 인해 이 많은 팬들이 희노애락을 이분들의 멘트로 인해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야구를 했던 선수들, 야구 대선배라고 하지만 이분들이야말로 저희 야구 대선배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야구인 선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많은 야구 선수 출신 레전드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도 저는 그 레전드 선수 그 반열에 올라서야 된다고 굉장히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시창이 형 이벤트 때문에 오늘 보너스 받겠어요. 아까 50에서 100 했으니까. 아니 진짜로 이분들이야말로 야구 레전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야구 문화가 너무 야구한 사람들만 그 야구인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요. 근데 프로야구는 그게 아니거든요. 프로야구는 팬들이 존재해야지 존재하는 그런 종목인데, 그 팬들한테까지 전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자라든지 방송사의 캐스터라든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게 니네는 야구 안 했으니까 빠져라고 하면 문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야구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도 보면은 그 유명한 캐스터들 이런 사람들 명예전당에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명예전당 같은데 한명재, 정우영 같은 이 명캐스터들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저는 이 스토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꼭 이런 야구와 관련된 것을, 야구는 안 하지만 야구와 관련된 것을 업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게 되게 많은 시청자들도 궁금해할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해서 기획을 낸 거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2명의 진짜 탑 캐스터들을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신 것도 되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못했네. 구독은 하고 있지. 아니 녹화한 지 지금 5시간이나 돼가는데 그걸 이제 체크한다고요? 끝나고 확인할게요.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옛 추억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는 얼굴들 참 많이 봤고. 저 녹화하다 이렇게 안 끝내고 싶은 적이 처음에, 뭐 할 얘기가 훨씬 많은데 뭔가 아무튼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도 굉장히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한명재, 정우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